손! 다이어 패스 좋았다. 좋아. 오늘 가벼워. 페리시치. 그러게요. 오. 핸드볼. 레프리. 이건 핸드볼 찍었어. VAR 보는 거. 이게 안 닿다고 보나 혹시? 다... 안 닿다고 보나? 아 머리 맞았나? 아니 그러니까 머리는 맞았는데 네. 머리는 맞았어. 머리는 확실히 맞았는데 아니 이거 무슨 얼마를 보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봐요? 아니네. 와 이거 아니라고? 아니야. 오! 골대 맞췄어. 안토니오 지난 경기 선발에서 제외되더니만 화났나? 오이씨. 나의 능력을 보여줄겐가? 좋아. 케인. 클럽. 어떻게 하냐? 클럽 어떻게 하냐? 너무 어떻게 하냐? 손게. 아 이거 뭐야? 자책이야? 아 무슨 캐러네. 캐러네. 아 그 흘렀으면 소름이 꼬린데. 아 자책이네. 자책. 아 그래도 뭐 골이야 골. 저기서 봤을 때는 맞은 줄 알았거든요. 맞고 맞은 줄 알았거든요. 따닥이. 아우 와 우와 해리케인 돌린 거 봐. 손 빨라. 아우 씨. 아 너 빨랐는데.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야 비수마 왜 이러지? 저 빼야 되겠는데 수비를 못 하는데. 비수마가 수비 못하면은 문제인데요. 와 비수마는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하면 수비를 뒤에 꽁지 쫓아다니면서 하는 수비 있잖아. 비수마 수비 못하면은 솔직히 비수마의 존재 뭐야? 이유가 사라지는 건데. 뭐 하는 거야? 뭐야? 비수마 미쳤다니까. 저 지금껏 뭐야? 얘가 아니 무슨 엄청 못해. 지금 대체 뭐 한 거야? 바로 빼야 되겠는데 쟤는. 그러니까요. 아니 조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거는? 놀래라. 와! 자 열렸다. 가자. 손 간다. 호이비에르 손 패스. 보내. 자 클루세스키 연결됐다. 그래도 씨. 호이비에르 느려. 다 느려 씨. 호이비에르가요 손을 이랬어요. 근데 왜 안 바꿔줘? 그 계속 손짓하잖아요. 호이비에르 쓰러져 버렸다. 축구화 바꿔달라고. 그 표시가 축구화 바꿔달라는 표시였나? 이게 축구화 바꿔달라는 거였네. 축구화 부상이었다. 와 위기. 실점했다. 수체. 토트넘 실점. 토마스 수책. 스로인 상황에 신경 안 썼네. 저거 욕 먹겠다 페리시 저거. 저 완전 욕 먹겠다. 자 1대1입니다. 나가자. 빠르긴. 그냥 때려. 자꾸 와우 씨. 맞고 나갔어. 히샤르리송 누가 빠질라나? 이번엔 좀 세수비 한번 빼보자. 그래 한 번은 좀 이 조합으로 가봐야지. 심장이야. 좋아 히샤리. 잘 돌았었다. 히송이 툭 케인 줘. 케인 흥민이 줘. 아유 씨 짜증나 씨. 왜 후려 거기서? 우와. 질 뻔했다. 우와. 이건 실점 안 한 게 다행이네. 진짜 안 진 게 다행이야. 토트넘이 19위를 달리고 있었던 웨스트햄과 비겨버렸습니다. 비긴 게 다행이었죠. 골도 상대 자책이었고, 물론 뭐 그게 해리케인의 크로스가 그대로 흘렀다고 한다면 손흥민의 골도 됐었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 장면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침투나 아니면 좁은 지역에서 패스 준 거나 그 케인의 크로스나 다 좋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책이었고, 그 장면 빼놓고는 그렇게 뭐 특별히 만든 장면이 없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냥 계속 이번 시즌 보이는 것처럼 토트넘 답답하다. 막 이렇게 막 꾸역꾸역 느낌. 그러다가 이제 후반전에 수책한테 하나 얻어맞아가지고 1대1로 끝나버렸는데, 물론 뭐 토트넘은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전반전에 해리케인이 처음에 심판이 PK 찍었던 장면. 그거 조금 억울할 수 있죠. 그건 이제 크레스웰이 이룬 상태에서 머리 맞고 약간 훑은 것 같은데 VAR까지 3분 30초 봤다고 BBC가 표현하더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VAR 봐가지고 PK 아니다. 다시 정정을 했는데, 그건 뭐 그냥 지나갈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그런 판정 문제를 떠나서 일단 경기력 자체가 오늘이 가장 안 좋았죠. 여태까지 경기 중에. 물론 지진 않고 있어.
그냥 꾸역꾸역해서 지금도 보면 5경기를 해서 3승 2무 3위긴 해요. 그런데 야, 이게 뭘까? 많은 새벽에 지금 보시면서도 이거 진짜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경기는 굿토크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안 한다, 볼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안 준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축구를 그래도 이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고 저희 또 채널이 들어와서 또 축구를 이렇게 함께 즐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축구를 오랫동안 하시거나 축구에 대한 깊이가 있으시니까 아니 뭐 동료들이 뭐 안 줄 게 뭐 있습니까? 예. 이거는 뭐 무슨 사이가 안 좋거나 뭘 하기 위해서 안 줬다가 아니라 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볼이 안 가거나 혹은 못 가거나 그래서 고립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경기 볼에 관여하는 볼을 터치하는 횟수가 확실히 적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록만 놓고 보면 볼 터치를 오늘 손흥민 선수 90분 풀타임 뛰었습니다. 예. 사실 그 아까 히사르송 선수 교체 투입될 때 또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나 싶었는데 클루세스키를 빼고 히사르송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90분 풀타임 뛰었는데 90분 뛰면서 볼 터치 35번. 가장 적죠. 이게 선발 선수 중에 가장 적습니다. 예. 심지어 교체돼서 나간 클롭세스키보다도 볼 터치가 적어요. 예. 자, 그리고 패스가 17번밖에 되잖아요. 예. 90분 동안 뛰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것도 가장 적죠. 이것도 가장 적어요. 그러면서 슈팅을 그러다 보니까 볼 터치가 당연히 많이 없다 보니까 블럭된 슈팅, 상대에 걸린 슈팅 두 개가 손흥민 선수가 오늘 기록한 전체 슈팅의 전부입니다. 네. 자, 그러면 확실히 손흥민 선수에게 볼이 안 간 건 맞아. 그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유가. 예. 근데 오늘 저는 손 선수의 개인의 어떤 컨디션은 그래도 조금씩 확실히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이거를 저희가 지켜보신 어떤 느낌 말고도 구체적인 어떤 숫자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손흥민 선수가 90분 동안 뛴 거리가 10.75km예요. 예. 이거는 평상시에 손흥민 선수보다는 확실히 좀 더 많이 뛴 예. 거예요. 실제로 오늘 경기에 놓고 보면 토트넘 선수 중에는 페리시치 다음으로 많이 많아요. 뛰었고 그다음에 스프린트는 18번 했습니다. 이것도 로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스프린트. 그다음에 순간 시속 32.97km/h니까 이것도 제일 빨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손흥민 선수가 몸이 뭐 아주 무거워가지고 못 뛰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단 오늘 경기를 국한지어서 놓고 보면요. 비수마의 부진이 매우 컸죠. 비수마 진짜. 네. 오늘 그러니까 시작부터도 실수들이 너무 많았고요. 던진 패스를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대부분이 숏패스, 백패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나마도 미스가 많았어요. 그렇죠. 예. 특히 그 전반 막판에 걷어내려고 한 게 무슨 이렇게 가가지고 상대 선수한테 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초보적인 실수였죠. 상대를 수비할 때도 우리가 이제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수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길목을 차단하지 못하니까 자꾸 쫓아가면서 수비하더라고. 그러니까 비수마를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발로 오늘 첫 경기를 뛴 거잖아요. 왜냐하면 벤탄쿠르가 뇌진탕 증세가 있어가지고 첫 선발을 뛰게 한 건데 왜 그동안 콘테 감독이 쓰지 않았는지 선발로 이거를 좀 보여줘. 물론 이제 뭐 부상 여파도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 비수마가 안 좋았기 때문에 허리 쪽에서 볼 백업이 안 되니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고립되는 현상들. 손흥민 선수 포함을 해서 오늘 그러니까 경기가 가장 경기력이 안 좋았던 거는 비수마의 부진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호이비에르도 열심히는 뛰어줘요. 열심히 뛰어주고 오늘 발목도 약간 겹칠리는 건 있었지만 호이비에르가 지난번 경기 때 전진 패스들이 좋았거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너무 뭐라 그러지? 로빙 패스 시도하고 막 이랬죠. 약간 좀 피를로 같은 패스 하려고 하다가 의욕 과다. 막히고 의욕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저는 근데 그것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비수마가 오늘 너무 부진했다 보니까 호이비에르가 더 호이비에르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된 것도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중앙 미드필더의 오늘 비수마하고 호이비에르, 특히 비수마가 제일 문제예요. 뭐 호이비에르는 자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비수마가 좀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미들이 안 좋으면 벤탄쿠르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를 강하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렇지 않아도 토트넘이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없어.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그게 제대로 나타난 경기다.
저는 근데 비수마가 수비마저도 못한 걸 생각하면은 원래 이 선수가 수비는 굉장히 잘하던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몸이 안 올라온 게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오케이. 예. 또 하나는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오늘 여기와 요렇게 그러니까 네. 왼쪽 측면과 중앙, 특히 이제 오늘은 중앙에서 뛰는 모습도 많이 있었는데 여하튼 왼쪽으로 돌 때는 필연적으로 페리시치하고 계속 뛸 네. 수밖에 없는데 이거 전술적으로 두 선수의 동선이나 이게 좀 맞아요? 좀 안 맞는 모습들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페리시치 왔었을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뭐냐면은 페리시치가 좋은 선수고 하지만은 좀 단점 그러니까 안 맞을 위험성은 손흥민 선수하고 안 맞을 위험성은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도움을 올린 게 다 멀리 보내가지고 도움을 올렸던 거였거든요. 7도움 중에 6도움이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이렇게 주고받는 플레이는 조금 없을 것이다. 아니면 이 선수는 이쪽에서 찬스가 나면 들어와가지고 직접 슈팅을 때리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페리시치가 오면 좋은 부분은 이 선수가 공격력이 좋으니까 그러면 손흥민 선수한테 달라붙는 선수가 분산될 수는 있다.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안 맞는 모습이긴 하죠. 둘이. 페리시치도 박스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손흥민 선수도 어쨌든 박스 안에 들어와서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겹치거나 수비수가 다 쏠려버릴 수가 있잖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늘 경기도 그랬고 확실히 두 선수의 시너지가 폭발하진 않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그래서 지난번 인터뷰 때도 손흥민 선수가 네. 페리시치와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페리시치의 움직임을 많이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녹아 들어야지만 네. 수비수의 분산 효과, 시너지가 폭발할 수 있다. 네. 페리시치와의 호흡은.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토트넘이 어떻게 했냐면요. 케인 선수가 조금 내려오면서 가짜 9번처럼 움직이고 플롭하고 손흥민 선수가 좁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명이서 삼각구도를 이루면서 공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손흥민과 클룹세스키가 사실상 투톱, 네. 해리 케인이 부족했던 어떤 플레이메이킹, 네.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양지의 패스를 찔러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많은 골을 넣었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페리시치 오고 하면서 조금 움직임이 달라졌거든요. 이건 현지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페리시치가 사실상 윙포워드처럼 올라가고 클루세스키가 벌리고 케인하고 손흥민이 투톱처럼 움직이고 대신 벤 데이비스가 이쪽으로 가고 로얄이 내려가고 하면서 4-2-4처럼 움직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콘테 감독이 가장 선호하는 포메이션이긴 해요. 4-2-4가. 예.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안 맞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물론 뭐 축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포메이션대로 계속 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이 4-1-4 형태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특히나 미드필더가 안 좋은 날은 완전 고립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네. 없죠. 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네. 원래는 이게 아까 했던 것처럼 해리케인이 내려왔을 때는 네. 세 명의 어떤 삼각대형들 네. 클롭세스키, 손흥민, 해리케인의 이 조합으로 어떤 이 역습이라든지 패턴이 네. 됐는데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변칙적인 형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세 선수의 어떤 시너지를 폭발시켰던 네. 그런 어떤 득점 기회나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치고 들어갈 때 찔러주는 선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지난 시즌 클롭하고 손흥민의 호흡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둘의 호흡도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려 있으니까 클롭이. 그렇지. 전반기 때는 송케, 예. 후반기 때는 클롭세스키와 손흥민 이 조합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네. 이번 시즌 초반에는 사실 뭔가 되게 합작 둘이 거의 많이 주고받죠. 케인하고 클롭이 이번 시즌은. 케인이 올라가고 클롭세스키도 벌려서 예.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책골 장면도 둘의 합작 플레이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상태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활용을 해서 손흥민 선수가 땅 들어가면 뒷방 때리고 해리케인이 줬던 이런 장면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 네. 왜냐하면 해리케인도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클루세스키도 올라가 있고 페리시치는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움직임을 동선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네.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네요. 지금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그 로얄이 왜 여기 도어티 안 쓰고 로얄 쓰느냐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이 4-2-4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공격적으로 많이 올리는 형태로 쓰려고 한다면 도어티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로얄에게 로얄이 공격도 하지만 수비에 대한 거를 많이 신경 쓰려고 4-2-4 변칙 4-2-4를 쓰려고 지금 로얄을 쓰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제가 그 평균 위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조금 확인이 더 명확하게 될 겁니다. 야, 근데 일단 이런 어떤 저술적인 변화들이 아직 안착을 안 해서 그런지 네. 일단 너무 답답하다. 네. 토트넘 경기 너무 꾸역이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일정이 더 빡빡하게 갈 텐데 네. 주말에 풀람 경기죠. 그리고 다음 주 주중에 마르세유 챔피언스리그 경기. 네. 그거 끝나면 맨시티와 경기 있는데. 근데 아마 오늘 경기가 어쨌건 잘 안 풀렸기 때문에 콘테 감독도 다시 그러면은 예전에 잘 됐던 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되게 됐던 게 소튼전에서 전반전에 이제 실점을 먼저 했었잖아요. 실점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변화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좀 이런 형태에서 만약에 변칙적으로 경기를 가져갈 때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받쳐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뭘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페리시치하고 겹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콘테 감독은 기본적으로 또 수비를 굉장히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 이 위치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히트맵을 좀 보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볼을 끊더라도 이걸 이렇게 달려 들어가더라도 볼을 줄 선수도 없어. 내려오는 걸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니. 그러니까 아까 손흥민 선수가 뛴 거리가 활동량이 팀에서 2번째, 스프린트 팀의 2번째, 최고 시속을 다 보여줘도 안 나온다는 거야. 저는 이거는 콘테 감독 축구에 대한 여파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활동량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많이 뛰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는 원래 활동량을 적게 가져가면서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많이 뛰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손흥민 선수가 활동량이 2번째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10.75kg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토트넘 선수들 전체가 지금 체력적으로 힘들어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활동량,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클럽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격수들은 특히 다른 것도 그렇지, 다른 포지션도 그렇지만 활동량 자체 데이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죠. 뛸 때 뛰고 쉴 때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들은 딱 이따 순간적으로 탁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활동량이 2번째로 많이 나온 건 뭐냐? 결국 수비도 가담하고 공격도 하고 혼자 다 하라는 거거든요. 스프린트 횟수도 너무 많다는 거지. 아니면 순간 시속도 너무 많이 걸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원래 많이 뛰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주는 곳은 없어. 그렇게 뛰는 대표적인 선수 정우영 선수 그래서 60, 70분에 교체 아웃되죠. 작은 정우영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그 활동량이 10.75? 이 정도가 2번째인데 이거는 이 전체적으로 지금 팀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아니야. 확실히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아니야. 전체적으로. 미드필더는 12km 정도 뛰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거지. 오늘도 비수마 봐요. 아 오늘 뭐 손흥민 선수의 볼이 안 간다 이런 말에 대한 왜 그런 거냐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저 동료들이 그 패스 안 준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래 하지 마시고. 아마 이런 어떤 이유들 몇 가지들이 있다. 근데 이게 해결될지 모르겠네. 그냥 지난 시즌 다시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면 이 전술 변화는 다시 포기해야 되겠다. 예. 원래 잘 됐던 거대로 가야 되겠다. 물론 그게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실리적인 축구, 수비적인 축구를 두면서 전술 변화를 한번 둬본 건데 이 경기력이 너무 안 올라오네요. 그리고 좀 이제 중요한 저기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러니까 바꿀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어쨌건 간에 승리를 해왔으니까요. 토트넘이. 전술 진짜 노답이다. 동의합니다. 이런 전술 갖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결과도 뭐 결과까지 냈다고 봐야 되나? 결과를 냈으니까요. 이제는 근데 이게 이거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끌고 가면 이거 되나 이거 갖고 아까 질 뻔해서 그러고 그 마지막에 그 저 웨스트햄이 한번 얻어맞을 뻔했잖아. 보엔 그 슈팅.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